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간의 신강신약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간의 신강신약을 정하는 기준은 일단 원령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음, 신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등령이라는 말은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여 그 생월의 길을 얻었다는 뜻으로 득월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임말을 등령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등령이란 일간을 월지에 대조했을 때 육신으로 비견, 겁재, 정인, 편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병화나 정화일간이 4월이나 5월 또는 인월이나 묘월에 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왕상휴사로 봤을 때 왕상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등령했다고 하고 일주가 왕성하다고 말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등령이라고 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로는 신령이 있는데, 이는 생월의 길을 얻지 못했다는 뜻으로 일간을 월지에 대조한 육신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되면, 이런 경우는 일간이 휴수사되어 신약하다고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월지지장 간에 일간의 오행이 통근되어 있으면 신령으로 보지 않고 또 사주 전체의 기세를 참고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등령과 신령의 기준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왕상휴수사를 가지고 왕상휴수사. 우리가 왕상휴수사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왕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겁, 그 다음에 인성. 비겁이나 인성 원령이면 왕상한 거고, 그 다음에 식재관, 그쵸? 식재관은 휴수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다가 일단 그러니까 육신의 왕상 휴수사로서 원령에 대조해서 등령과 신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령을 기준으로 신강신약이 기준이 되는데, 하지만 음, 하지만 혹여 식상이나 재성이나 간성으로서 휴수사돼서 신령하더라도 혹시 그 월지 지장간에, 그쵸? 월지 지장간에 오행이 통근되어 있으면 이거는 신령으로 보지 않고, 그쵸? 신령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사주 전체의 기세를 참고한다 그랬어요. 사주 전체의 기세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상생상극의 상생상극, 그 다음에 12운성의 어떤 그 어, 왕상휴사뿐만이 아니라 12운성에서의 장생지라든가, 그렇죠? 장생지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음간의 장생지죠. 예를 들어서 정화 같은 경우는 어, 유금이 유금이 지장간의 화기운의 통분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화급금을 해야 되는 재성이기 때문에 휴수사한 건 분명한데, 이게 12운성으로 장생지예요. 유금이 정화예요. 그러면 이 음간의 이 정화가 음간의 이 장생지라고 하는 것은 어, 세력을, 이것도 하나의
통근의 세력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통근의 세력으로 보냐면 천간에 비견 하나 있는 거와 같은 정도의 세력으로 봐준다는 거죠. 이거를 장생지를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술축미 초기에 통근하고 있는 것만큼 세력을 봐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자평진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주 전체의 기세를 참고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행이 통근이 되어 있는 것 있나도 봐서 비록 희재관이라고 하더라도 오행이 통근되어 있으면 신령으로 보지 않고 또 통근조차 안 되어 있지만 장생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사주 전체의 기세를 참고해서 신령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신강신약을 보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통근하고 있는 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도 공부했고, 12운성도 공부를 했어요. 이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기세, 그러니까 통근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육신의 왕상만 보지 않고, 12운성의 기세까지도 살펴보면서 사주 전체를 관통했을 때 이게 억부용신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외워져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학기 때는 외울 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지장간, 12운성, 왕상유수사, 그죠? 그 다음에 뭐 화평충파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일단은 외우고 익혀둬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지 이게 이제는 돌아가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는 물리가 이제 트이게 되는 거죠. 음, 물리가 트여야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등령은 여기에서의 일간의 신강신약을 정하는 기준에서의 등령과 신령은 왕상휴수사다. 왕상휴수사는 비격과 인성은 등령으로 보고 식재관 휴수사한 거는 신령으로 본다. 하지만 참고할 것이 뭐냐면 12운성의 기세랑 지장간의 통군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무것도 외워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정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면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럼 휴수사한 거라서 신령한 거잖아요. 근데 12운성으로는 이게 장생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장생지. 그래서 이거를 완전 신령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세가 있다. 어느 정도 천간의 비견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있을 만큼 이 장생지, 음간의 장생지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근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병화는 여름의 계절이라서 4월이나 5월 5화나 4화가 있어야 얘가 통근을 제대로 해서 이 병화가 튼튼한 건데 수월이면은 화생토 하니까 휴수사 됐죠. 식신이니까 얘가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일간이 병화가 화생토로 이렇게 설기돼 버렸으니까 식신으로 설기돼서 휴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령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령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간에 술, 신, 정, 무 해가지고 뭐예요? 이 정화에 얘가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통근을. 음,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완전 신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뭐와 같은 거예요? 천간에 비견 하나 있는 거와 같은 정도의 세력은 있기 때문에 이게 통근되어 있으면 어, 뭐, 어, 그 로강지, 그러니까 사화나 오화 또는 인월, 인월의 장생지에 통근하고 있는 것만큼 어, 크게 등령으로는 보지 비경겁제나 인성의 등령한 거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통근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등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령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령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근. 통근은 따로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곳에서의 세력까지 봐갖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그 얘기죠. 어, 그러나 월지시장 간의 일간의 오행이 통분이 되어 있으면 신령으로 보지 않고 사주 전체의 기세까지 참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신약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를 해서 다른 거에서 도움을 또 받고 있으면 이것이 비록 등령하지 못했지만 다시 신강한 사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등령과 신령이 뭔지는 알았어요. 이건 월령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었죠. 일간을. 자, 그 다음에 득지와 실지라는 게 있어요. 이 득지와 실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얻었다. 일지의 세력을 얻었다. 일지에서 세력을 잃었다. 이 소리거든요. 자, 득지란 일간을 일지에 대조했을 때 똑같아요. 비겁이나 인성이 있으면 월지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득지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득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월지의 등령과 다른 점은 비겁과 인성이 없더라도 일지에 없더라도 일지에 일간의 오행이 통근하고 있으면 이거는 득지로 본다는 거야. 아까 월령에서는 신령으로만 보지 않을 뿐이지 통근한 것을 등령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일지는 비록 득지가 비겁이나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겁과 인성이 없더라도 자기 앉은 자리에 통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득지로 본다는 거예요. 득지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갑진일주의 경우 갑목 입장에서 진토는 목국토라서 갑목 입장에서 갑진 일주다. 그러면 갑목이 이렇게 목국토 하는 거니까 재성이죠, 재성. 그 재성은 휴수사 한 거잖아요, 12운성에서. 저기 왕상 휴수사에서. 그래서 일간이 시작해서 인성도 아니고 비겁도 아니고 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지한 건데 진중에 을목에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일지 통근은 득지로 본다. 득지를 본다 이거야. 득지로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토는 재성에 해당하는데 진중에 을목이 지장간에 있으니 간목이 통근하여 유군함으로 이거는 득지했다고 본다. 그래서 어 그래서 등령, 득지. 그러니까 월령에서 등령하고 일지에서 득지까지 하면 무조건 신강한 사주죠. 근데 월령에서 등령했는데 일지에서 실지했으면 이 월령 등령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신강이라고 보지 않고 일지에서 실지했다면 나머지 글자들의 그 일간을 생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득세했는지 실세했는지를 판단해서 일간의 신강신약을 잡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는 그거 이전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득지라고 한다. 통근하고 있으면. 그래서 갑진일주 외에도 정미일주, 변비열, 정화가 미에 통근하고 있는 거고, 개축일주, 그렇죠? 개수가 축토에 통근하고 있는 거고, 을미일주. 그러면 을목이 미중에 정을기, 예, 을목에 통근하고 있는 거고, 병술일주, 그렇죠? 병화가 술신정무, 정화에 통근하고 있는 거고, 임진일주, 진중에 진을계모, 중기, 개수에 통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초기에 통근하고 있는 건 더 강할 것이고, 중기에 통근하고 있는 건 그 다음이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지에 통근하고 있으면 득지로 본다. 인성이나 비겁이 아니더라도. 통근의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통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득지라고 한다. 실지란 이와 반대로 일지에 식상, 재성, 관성이 있고 통근조차 없을 때는 실지했다 또는 무기하다 또는 무군이다, 근이 없다 해서 일간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일지의 득지와 실지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월지 일지를 봤어요. 그렇죠? 월지 일지. 그 다음에 득세와 실세라는 게 있어요. 득세와 실세라는 건 뭐냐면, 득세란 일간이 월지와 일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간과 지지로부터 생조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생조에서 생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고, 생조에서 조라는 것은 도울조자인데 이것은 비겁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월령과 일지 외에 연지나 시지 또는 천간의 글자 중에서 일간을 비겁의 근이나 인성의 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를 가지고 득세했다, 실세했다 그 기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일간이 인성이나 비겁을 3개 이상 만나면 이걸 득세했다고 한다. 일간이나 일간이 인성이나 비겁을 3개 이상 만난 경우를 득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지지를 다 얘기하는 거지만,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만. 그럼 지지에 있는 비겁은 뭐예요? 지지에 있는 비겁 어디에 있는 거? 연지나 시지에 있는 비경겁제의 근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연지에 하나가 있거나 시지에 하나만 있어도 이건 득세로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로강지에 통근하고 있는 건 천간의 비겁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연지나 시지에 비견의 통근을 하고 있으면, 로강지에 통근을 하고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이미 득세한 거로 본다. 근데 천간에는 비건겁제가 3개 있어야 득세한 거야. 안 그러면 비경겁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인성이 2개 있거나, 비겁이 2개 있으면 인성이라도 하나 있거나, 이렇게 해서 천간에서 인성은 천간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경겁제가 더 합해서 3개 이상 있으면 득세한 거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요강지에 통근한 게 하나만 있어도 득세한 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환 자료를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그래서 신강신약을 잘 잡는 법이 이제 사주를 잘 분석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천간의 세계는 지지의 한 개 정도의 세력과 같으니 득세를 볼 때는 꼭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행의 기세를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데 보통 등령하면 일단 신강한 사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신령하면 월체 신령하면 일단 신약한 사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월지 작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억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각 궁의 위치와 지지 계통별 특성에 따라서 신강 신약의 세력이 변화하게 되는데 아무리 원령에서 내가 등령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등령했다 하더라도 그쵸? 일지가 신금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뭐 시지가 뭐 오화를 갖고 있고 그쵸? 또 여기에 또 뭐 미토 아니야 미토 축토 뭐 축토라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 등령했다고 해서 신강으로는 출발했지만 그쵸? 여기서 인신충으로 이렇게 금극목을 당하고 또 이렇게 인호술로 이 비견이 식상으로 이렇게 설기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목이 또 축토를 목국토를 해서 재성을 또 극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신강이 지지나 지지에서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일간의 기운과 원령의 기운이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니까 얘가 다시 신약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도 살펴봐야 되고 상생상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원령에서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해수에 태어났다. 해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간목의 장생지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데가 아무리 약한 게 내 기운을 설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근으로 왕하고 장생지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천간의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니까 등령하고 득세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신강사주에 그냥 이거 자체로 그쵸? 그리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간목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수가 있다. 자수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근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자수가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이 나를 극하는 금을 설기시켜 갖고 신자진 수국의 수생목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득세한 거예요. 이거는 득세한 게 아니라 등령하고 득지한 거예요. 득지. 등령하고 득지.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등령, 득지, 득세. 그쵸? 근데 이미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연결되면 그러니까 등령하고 득지했거나 여기서 신령했더라도 득지하고 득세했거나 이렇게 되면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만 등령, 득지, 득세에서 두 개만 연결되면 거의 신강 사주예요. 근데
하나만 등령만 했거나 득지만 했거나 득세만 했으면은 신약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등령, 득지, 득세에서 두 개만 연결되면 신강사주다. 그리고 특히 일지는 등령, 득지를 못했더라도 통근이 되어 있으면 이미 득지로 보기 때문에 이 통근을 잘 챙겨서 봐야 된다. 일지 통근은. 그쵸? 그리고 인성에, 인성을 일간이 설화를 해오는지 아니면 인성을 설화해 오지 못하는지에 따라서도 기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상생상극, 상상상극, 양간의 상생상극, 음간의 상생상극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숙지를 하셔야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동영상 몇 번 다시 돌려서 들어보시고 교환을 몇 번 읽어보시면서 궁리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좀 봐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신강신약을 그렇대. 어떨 때가 신강하고, 어떨 때가 신약한지 이렇게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이제 신약하다. 신약한 일간이 있는데, 신약한 일간이 뭘로 신약해졌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사주를 또, 통찰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알아야 그 사주의 문제점을 조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자, 일간이 신약한 경우는 보통 뭐가 있는 경우예요? 왕상 휴수사에서 휴수사가 있는 경우죠. 근데 그 휴수사가 뭐예요?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예요. 중심이. 어떤 사주는 식상, 재성, 관성의 골고루 하나씩 있어가지고 신약한 사주도 있지만 특별히 식상이 왕하거나 재성이 왕하거나 관성이 왕하거나 그래서 신약한 사주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육신은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챙겨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데 식상으로 인해서 신약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죠. 식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억부용신을 뭘로 써야 되는지. 자, 일단 일간이 신약하다는 것은 억부용신은 생존해 주는 거니까 인성이나 비겁으로서 억부용신을 정하죠. 그렇죠? 비겁이나 인성으로 억부용신을 정하는데 사주에 억부용신을 갖추고 있으면 일단 복이 많아요. 복이 있는 사주예요. 인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복도 있고, 문서복도 있고, 윗사람 복도 있고, 복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억부용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게 보달프고 인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사주를 한번 가지고 자기 사주의 신강신약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 사주가 뭐 때문에 어떤 육신으로 인해서 신약해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가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식상으로 신약한 경우 식상이 왕성하여 일간이 쇠하면 비겁과 인성이 용신인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토일간이 식상이 왕성하다 그러면은 뭐 경신월에 태어났다
기토라고 하는 작은 땅에 경신이라고 하는 바위가 아마 이렇게 크게 여기저기 있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러면 이 토가 작은 전답의 토가 이 금이라고 하는 식상을 그렇죠? 토생금을 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지만 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양기운 그렇죠? 양기운의 금이 이 토의 기운을 이렇게 설계해 오는 거예요. 이 경신금이 토기운의 기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간이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일간이 약한데 이때 옆에 무토가 하나 있던가 이게 무토가 있으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겁재가 되죠. 또는 뭐 지지의 미토래도 이렇게 근을 갖고 있으면 이 기토일주가 겁재나 비견의 근을 갖고 있으면 이 경금이나 신금이라고 하는 큰 금들의 설기가 되더라도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토가 이렇게 경신금의 기운이 설기가 심할 때는 비겁이 없으면은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쵸? 병화, 정화, 그쵸? 그래서, 화기운이라도, 그쵸? 이렇게, 화기운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 기토일간이 토생금으로 설계되더라도 화생토를 이렇게 받으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비겁이 없거나 인성이 없는 기토가 이렇게 경신금의 설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는 이 일간이 이제 신약한데 이 신약하다는 것은 일간이 사주팔자에서 어쨌든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일간이 다른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식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나의 재능,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타고난 재능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활동하는 재능으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재능이라고 하는 식상은 이렇게 크고 왕한데, 나로부터 나온 재능이 이 내가 약하니까 일간이 약하니까 이 식상이라고 하는 재능이 오버하게 되는 거죠. 막.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또 내가 인성을 갖추고 있어서 배우고 익히고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서 핸들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가속 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도 위반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식상이 왕에서 일간이 신약하면. 근데 일간이 비겁이라도 있거나 인성의 생이라도 받으면 이것이 조절이 돼요. 인성은 브레이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상이 막 나가는 거를 인성이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상황 주변을 보면서 신호등을 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속력을 내고 가는데 인성이 없으면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막 자충우돌 사고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글이 생각 없이 나가거나 책임지지 못할 즉흥적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시비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 말과 행동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갖추고 있으면 이때는 식상을 조절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 식상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참 표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혁신적인 면도 있고 아, 특이한
남들보다 빼어난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재성과 같고 식신은 거의 창의력과 같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육신이 어찌 보면 식상인데, 이 식상이 비겁의 근을 잘 갖추고 있거나 혹은 인성을 잘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식상이 발현되면 그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많거나 식상이 이렇게 너무 왕한 경우에는 일간이 신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비겁이나 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한 사주에 일간을 도와서 일간이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성이나 비겁의 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식상이 왕한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용신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쓸 용자, 쓸 용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귀신신자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명리학에서의 이 신자는 뭘 의미하냐면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을. 그래서 음양오행을 의미하는데 그 용신이란 결국 뭐예요? 그러면 내가 사주에서 써야 될 음양오행이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 음양오행이 있으면 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용신 내가 써야 될 그 음양오행의 용신이 있으면 이 사주는 복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권형을 보는 건데 뭐가 한쪽이 많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대 육신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설의 관계라든가 왕세 강약의 이런 균형이 적당히 맞으면 그 사주는 부귀한 사주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권형, 저울질을 하는 것이 결국은 신강신약을 보는 방법, 상생상극을 보는 방법, 통근을 보는 방법, 왕상의 수사를 보는 방법, 12운성의 기세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익혀서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감각적으로 사주에서 내가 저울질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주를 우리가 분석하고 기둥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식상이 너무 망해서 일간이 쇠약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비견겁제나 지지근으로 천간으로 또는 인성이 일간을 잘 생화해서 인성과 식신의 관계는 상극관계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인성을 잘 설계해 오지 않으면 인성이 식상을 극해 버려요. 그렇죠? 물론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것도 왕성한 식상을 덜어냄으로써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간이 인성을 잘 설계시켜서 그 인성의 지식 체계를 식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구조일 때 더 귀한 사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용신을 갖추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용신을 갖추지 못하면 용신을 갖추지 못하면 일단은 일간이 신약하니까 육체적 능력이나 그렇죠? 육체적 능력이 쇠한 거고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말과 글, 기술력, 그 다음에 뭐 재물을 만들어내는 재능, 뭐 이런 모든 이런 기술력 이것도 식상이 왕 하더라도 일간 자체에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인성의 도움이나 비겁의 근이 없이 나온 왕성한 식상은 어찌 보면 허풍과 같은 거예요. 허풍과 같은 거. 그러니까 말만 앞서 허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이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거나 인성의 생조가 없이 나온 식상은 거의 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식상이지
그것이 실력이나 기술력으로 또는 표현력이나 창의력으로 발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용신을 갖추지 못하면 육체적 능력이나 기술력이 약해서 개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관제 구설을 달고 다니고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일단은 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오래 못하고 또 개인 사업 창업을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도와주는 인성이 일간을 이렇게 생화하게 되면 이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거나 일간이 인성을 설화해서 일간이 인성을 내 것으로 취하면은 그 지적 능력을 총명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식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덕도 있게 되고 지식도 습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술력에 지식이 융합되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왕성한데 인성이 잘 갖추고 있어서 일간이 인성을 잘 설화하면 보통 교육 쪽으로 많이 가요. 학교 선생님, 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재성까지 이제 있게 되면은 이제 보통 개인 사업이나 예체능 쪽으로 이제 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인성이 있어도 인성이 생화하지 못하거나 일간이 인성을 이렇게 설계해 오지 못하면은 도식이 된다. 도식이라는 건 뭐예요? 인성이 일간한테 설계가 안 되니까 인성이 식상을 어떻게 하냐면 식상을 극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인성이 일간을 통해서 식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넘어질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은 밥식자. 밥그릇이 넘어졌다는 것은 밥그릇이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밥그릇이 엎어졌다는 것은 직장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나의 표현력도 왜곡이 되고 내가 이 식상을 조절을 잘 못하니까 사건 사고만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표출 능력은 막 욕구가 많은데 그런 멋진 거로 나가고 싶고 그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게 마음뿐이지 그런 하나하나 나가는 것들이 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다가 이제는 결과가 나오니 안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인덕도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식상으로 어쨌든 이 신약한 사주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건강의 가장 문제는 건강은 이제 육신보다도 보통 오행으로 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식상이나 칠살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칠살은 일간을 그냥 이렇게 극해오는 거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출몰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살 같은 게 들어오면 또 이렇게 큰 수술수가 있고 해서 몸을 뭔가 다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일들 그런 병이 걸리기도 하는데 물론 일간이 묘지로 입고되는 운도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일간이 설계되는 거예요. 일간이 설계된다는 것은 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내가 워낙 튼튼해서 뭐 웬만큼 빠져나가도 끄떡하지 않던가 안 그럼 계속 뭔가가 인성으로 계속 생조를 이렇게 받으면서 나가면은 입력과 출력이 계속 되니까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가 잘 되고 입력과 출력이 잘 돼서 오히려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인성을 갖추지 못한 약한 일간이 식상이 왕하거나 운에서 식상이 왕창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일간이 확 설계되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을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식상이 많으면
식상 자체가 관사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 관가의 문제, 그래서 간제구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상이 많으면 일간이 설기되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걸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사주를 한번 예문으로 저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자 사주 이대운인데 을목일간이에요. 근데 이제 을목일간이 월에서 신령했죠. 왜냐하면 금국목이니까. 그래서 금국목, 내가 월지의 비견이나 인성을 갖고 있어야 등령해서 월령을 내가 얻어서 내가 기득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선 신령한 거죠. 그래서 신령했어요. 령을 얻지 못했다. 절퇴지 앉아 있다 이거죠. 어, 그래서 금국목이니까 결국은 왕상유수사로 보면 사지죠, 사지. 그쵸? 사지에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사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일지에서는 내 기운이 목생화로 설계되니까 이건 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운이 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지, 여기는 휴. 그러니까는 이것도 실지한 거죠. 일지의 기운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을목이 또 사중에는 지장간에 이렇게 무경병이 있기 때문에, 무경병만 있기 때문에 목 기운이 지장간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지했어요. 그럼 신령하고 실지했으니까 신약사주죠. 그런데 그래도 연지나 시지 어딘가에 인목이나 묘목으로 근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득세라도 해서 이렇게 신약이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약이 되는데, 시지에서도 나를 이렇게 금극목하니까 이것도 사지죠. 그쵸? 사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내 기운을 목생화로, 내 기운을 우화가 이렇게 내 일간을 설계해 가니까 여기도 휴수된 거죠. 그래서 지지가 온통 휴수사로다. 신령 실지하고 실세까지 했어요. 득세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하나라도 로강지에 통근되어 있으면 득세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지의 로강지 하나는 천간의 비견 3개와 같으니까. 그래서 득세라고 하는 것은 월지와 일지를 빼고 나머지 글자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이 3개 이상 되면 득세다. 그러니까는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비결 하나뿐이 없고 이것도 목생화로 다 설계되고, 지지에도 어디든지 나의 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신약이죠. 아주 신약이에요. 그냥 신약도 아니고 무슨 신약이에요? 이걸 극신약을 해요. 신약이 너무 지나치다. 극신약 사주. 음, 극신약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신약 사주고, 근데 그냥 신약 사주가 무엇 때문에 신약인가 했더니, 물론 월지가 신유로 연결돼서 금이 많아서 신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화예요. 화. 그렇죠? 이렇게 화가 이렇게 4개나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금이 신유로다가 무리지어 있어도 이 화가 너무 많으니까, 비견의 생을 받은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 금들의 이 정관이 어떻게 돼요? 이 정관이 상관경관, 이렇게 목생화로 화급금을 이렇게 해서 상관경관 되면서 식상이 너무 많아서 신약한 사주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주가 올해 또 이제 을사년에 비견이 오긴 왔는데, 또 사화가 움직이니, 사화는 을목한테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이 와서 월지에 이 신금과 사신합형을 치면서 상관경관, 상관이 정관을
형으로다가 극을 하다 보니 올해 벌써 관제구설이 지금 관제구설에 휘말려서 지금 어, 그 관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 내용의 깊은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도덕한 일로 식상이 많으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이제 올해 관제에 이제 엮여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관이 왕성하여 일간이 쇠하면 비겁의 생조와 함께 인성의 생활을 받아야 길하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 전문가는 뭐예요? 일관이 근황하니까 식상으로다가 예체능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인성의 생조를 받아서 식상으로 나가면 필설 교육으로 나가든가 연구직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전문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식상이 왕한 가운데 비겁만 이루고 인성이 없으면 비겁은 튼튼한 비겁으로 식상을 이렇게 나가니까 재주와 재능은 있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 지식적인 국가 자격증은 얻지 못하게 되어서 기득권까지는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식상으로 왕할 때는 비겁만 있거나 인성만 있는 것보다는 비겁과 인성이 적절하게 같이 함께 생존을 해주면 아주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주가 뛰어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는 식신으로 신약한 사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는 식상이 섞여서 신약한 사주인데 이 사주는 임수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이 임수가 인월에 수생목 하니까 이것도 휴죠. 설계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수생목. 그리고 여기는 토국수. 그죠? 토국수는 됐지만 진중의 개수의 통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일지는 통근하고 있으면 이거는 득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령했지만 득지했어요. 그렇죠? 득지고 그 다음에 시지에 금생수로 인성은 갖추고 있지만 이 인성이 발동해서 쓰려면 삼합이 와야 되는데 이 사주에 지금 삼합이 없어요. 오히려 진유합으로 오히려 묶여 있죠. 그래서 이게 금생수를 하려면 운에서 사화나 축토가 와서 유축이나 사유로다가 삼합이 돼야 유중의 신금이 금생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인성을 어쨌든 고유하게라도 지지에 갖추고 있다는 것은 신약한 사주에서는 일단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주가 천간에서는 토국수, 그 다음에 수국화, 내 기운이 뺏기는 거죠. 이 화를 눌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내 기운이 또 뺏겨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득지하였으나 득세는 이 인성이 발동을 했든 안 했든 인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득세도 못했어요. 그러면 신령하고 득지하였으나 득세를 못하고 실세하였으니 이 사주는 신약사주죠. 그죠? 신약사주인데 뭐 때문에 신약했어요? 지금 이 사주를 살펴보면 신약한 것이 여기는 득지했지만 그죠? 여기서는 득지했지만 신약한 것이 식상이 뭐예요?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식신이. 그렇죠? 수생목. 거기다가 또 이 수국화까지 해야 되고 토옥수까지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이 식신이 너무 많아서 신약해졌다. 식신이 너무 많아서 득지하고 인성도 있는데 식신이 많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뭔가 인성이 투간되어 있거나 지지의 비겁의 근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사주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사주도 식신으로 신약한 사주죠. 근데 이 사주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신약은 하지만 이 수생목 식신이 장생지로 이렇게 병화
재성을 생하고 있고 이 인중의 간목이 이 투간돼서 목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이 임수는 더군다나 음간이 아니고 양간이니까 얘가 수생목 목생화로 이것을 식신생재라고 하죠. 식신생재를 잘 갖추고 있고 이 재성이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일간은 신약하지만 돈 버는 재주와 능력은 나름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 총명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식신도 너무 많으면 상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지로 해자축 대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유술 대운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신유술 대운을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운이 흘러가면 이 사주는 괜찮죠. 그럼 인월이니까 인 다음에 인묘진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하면 묘진 사오미 그럼 뭐 한 3, 40년 후운으로다가 60대 이후에나 이제 풀리는 사주네요. 그래서 대운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는 사주 통변까지는 아직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이고 어쨌든 이 사주는 신약한 게 식신이 많아서 신약한 것이고 그나마 그래도 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갖추고는 있고 일지에 득지에서 통고는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용신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유금이 이제 사유축으로 금생수를 하거나 천간으로 금생수가 들어올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식상이나 재성으로 일간을 더 설기시키는 운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사주는 동업으로서 혼자는 못하고 동업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한때 성공했던 사주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동업을 하지 않고 혼자 하면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사주다. 그래서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견들하고 어울리는 거니까 이렇게 식상이 많을 때는 비겁이 많은 그런 친구들과 같이 동업을 하면 도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서 혼자서 뭔가 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가족 동업 같은 거나 이런 거로는 괜찮다. 그리고 어떤 머리를 써서 자기 재능, 식신이라고 하는 재능으로다가 이렇게 뭔가를 도모하는 일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기의 식신이라고 하는 재능을 파는 걸로 해서 직장 생활이 맞지 개인 사업이나 투자나 투기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